메이저 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22장의 메이저 카드에서 바보 카드를 빼면 21장이 되고 그 바보가 21장의 메이저 카드를 여행하며 배우는 것이라고 했죠. 바보의 여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의식, 무의식, 초월의식의 성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 각각 7장으로 되어 있는 그 단계에서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3과 7을 곱한 21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7은 3과 함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일단 행운의 숫자 럭키 7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7빛깔 무지개도 생각나네요. 이 밖에도 우리 주위 다양한 것들에 7이 담겨 있는데 대개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천지창조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은 또 잘 알고 계시죠? 일주일은 7일, 7개의 요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7의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바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일요일로 한 주는 끝나지만 다시 월요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일주일은 다시 다음 일주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7음계도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다시 도로 돌아오죠. 그것은 다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음은 다시 원래의 금으로 반복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그 음이 아니죠. 한 옥타브 더 높은 음이 되어 있어요. 반복되지만 그것은 완전히 똑같은 반복이 아닌 거죠. 앞에서 말한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지만 지난 일주일과 지금의 일주일은 분명 다르겠죠. 아마 조금은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7은 그렇게 반복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분명 조금의 성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의 의미, 반복과 성장. 다른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나선 구조 아시나요? 동그라미를 그리며 중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나선형.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 꼭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성장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퇴행해서 이전의 자리로 돌아와 있고 또 부단한 노력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자리로 퇴행하는 거죠. 참 부질없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그곳은 이전의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는 레인데 한 옥타브 올라간 레라는 거죠.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가 따지고 들면 싸우지 않고 사과하고 그냥 뒤돌아서요. 억울하지만 억울한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성격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연습도 해봐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갈등 상황에 놓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함께 따지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또 이전처럼 뒤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그 노력 다 쓸데없구나. 난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심한 사람은 전보다 3초 정도 더 늦게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3초 동안 그 사람을 무섭게 응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그 갈등 상황에 놓인다면 어쩌면 이제는 당당히 맞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반복하며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이전의 그곳은 아닌 거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런 반복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고요. 타로 카드의 단계별 7장의 카드는 그 반복과 성장의 의미를 지녔어요. 7은 또 생명의 탄생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371이라고 하죠. 3 곱하기 7을 의미하는 371은 21일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문에 걸고 20하루를 외부 출입을 금하는 우리 토속 신앙이 있는데요. 이 21일은 생명이 나고 완성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전통은 단군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비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견디라고 해요. 결국 호랑이는 곧바로 도망치고 곰에게 환웅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 즉 웅녀로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그 기간은 100일이 아니라 바로 21일입니다. 곰이 사람이 되는 시간, 그것도 21이라는 숫자를 견딘 다음입니다. 달걀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21일이죠. 닭이 21일 동안 품어주면 병아리가 되어 직접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성년식도 20일과 의미가 맞닿아 있어요. 우리나라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요. 만 19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만 19세는 우리 나이로 20세와 21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원래는 만 20세이던 것이 2013년에 바뀐 것이에요. 결국 21살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살이라는 나이는 삶에서 가장 극적인 성장의 단계이죠. 그리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항상 21살로 살고 싶다는 염원을 가진 그룹도 있었잖아요. 메이저 카드를 이루고 있는 숫자 7과 21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선 구조로 반복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숫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알을 깨고 나와 극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하는 숫자에 대해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자신이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또 그 자리로 와 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켜게 되는 그 게임처럼요. 잊은 줄 알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처럼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이스 벌사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시선의 양면을 보여주는 카드인데 그림이 참 예뻐요. 이 카드에 메이저 21번 월드 카드를 보면 참 재밌어요. 앞면과 뒷면은 모두 하나의 세계를 뚫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알을 깨고 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자신의 패턴이 하나의 세계라면 세계는 알이에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대 알을 깨고 나오라. 그 메시지에 대한 숫자 7과 21을 관련지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책 한 구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